상기슭 위 하얀 전원주택. 그중에서도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은 넓은 정원이었습니다. 정원 한편엔 엄마의 원픽,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가 있었죠. 봄이면 이렇게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거든요. 이 모습에 엄마가 홀딱 반해버리신 거죠. 반할만하다. 엄마는 집 짓는 내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차도 마시고 바베큐도 하는 상상을 하셨대요. 엄마,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엄마가 얼마나 기대하던 집인데. 그리고 저희는 엄마의 꿈처럼 새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벚나무 밑에서 엄마 그리고 동생과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 딸들. 여기 맛집인데. 아, 진짜 저 아저씨 또 왔네. 이러면 좀 배워버려.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걸 왜 아직 부는 거야? 이쁘기만 한 나무를 왜? 아니, 그리고 아저씨, 남의 집 나무에 왜 자꾸 난리예요? 불청객은 바로 이웃 아저씨였습니다. 칙하기만 한 거. 아저씨는 비슷한 시기에 저희와 같은 터에 집을 지은 이웃이었는데요. 엄마가 아끼는 벚나무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저씨가 자꾸만 나무를 베라고 하셨거든요. 남의 집 나무를. 처음에는 그냥 진상이라 생각하고 무시했는데요. 언젠가부터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의 행동이 도를 지나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벼랑간 마당에서 엄마의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나가봤는데 엄마 괜찮아? 엄마 왜 그래? 이 나무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어. 아저씨가 톱을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아저씨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나무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슥슥 엄마가 보란 듯이 가지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경찰에 신고할 거라며 노발대발하셨고 그제야 아저씨는 나무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나무를 죽이려는 아저씨와 나무를 지키려는 엄마의 갈등은 나날이 깊어졌어요. 아저씨는 벚나무 아래에 끔찍한 부적을 묻어두기도 했고요. 나무 기둥에 커다란 못을 잔뜩 박아놓기도 했습니다. 아저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되었고 나무를 향한 엄마의 애착은 점점 집착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치, 되려. 이제 엄마의 일과는 단 하나. 온종일 나무를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간 잠도 자지 않고 벚나무 아래 누워 계셨죠. 살 것 같아. 엄마, 밤에는 추워. 들어가자. 그래, 엄마. 방에 들어가자. 아저씨 또 오면 우리가 이야기 잘할게. 들어가자, 엄마. 나무는 엄마가 지켜. 저와 동생이 엄마를 나무에서 떼어놓으려 할수록 엄마는 점점 더 나무에 집착하셨습니다. 그 사이 엄마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고 왜요? 일상이 안 되니까. 지켜보는 저희는 속이 타들어갔죠. 그리고 얼마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가 갑작스레 저희 곁을 떠나신 거예요. 되게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솔직히 엄마 생각이 어떡해. 엄마가 있을 때가 되게 행복했구나.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그때 이후로 저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 모두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며 활짝 웃던 엄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깬 건 다 이웃 아저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에 아저씨 집을 막 찾아갔습니다. 언니, 저게 뭐야? 집 앞엔 소금이 소복히 담긴 바구니가, 담벼락엔 줄줄이 팥이 흩뿌려져 있었던 거죠.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온통 귀신 쫓는 물건들이었어요.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아무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저기요. 다음 날에도 며칠 후에도 다시 찾아가 봤지만 아저씨는 그림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이 집 아저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아니 엄마의 아저씨까지 두 분이 돌아가신 게 어쩌면 우연이 아니지 않을까 막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혼자 방에서 뒤척이다가 동생이랑 이야기라도 해보려고 방을 나왔습니다. 뭐야? 문이 왜 열려 있어?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문 너머 보이는 벚나무, 나뭇가지 사이로 뭔가가 펄럭이고 있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나무로 다가갔습니다. 축 늘어진 다리, 푹 꺾인 고개. 그때 새까만 형체가 저를 향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나뭇가지 사이로 대롱대롱 또 다른 다리가 보였어요. 새하얀 다리에 원피스 자락. 제 동생이 정신을 잃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어요. 동생은 몸을 반으로 접은 채 사지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는데요. 은지야. 야, 은지야. 야, 이은지! 야, 은지야. 야, 이은지! 야! 제 외침에 다행히 동생은 금방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분명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나무 위라는 거예요. 엄청 무서웠어요. 저도 모르게 저 스스로를 좀 해하게 돼가지고 근데 제가 봤던 형체에는 남자의 형체였어요. 아, 이건 내가 잘못 보는 게 아닌 것 같다, 무섭다. 동생이 막 이제 잘못될까봐 동생 문 앞에서 이렇게 밤새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적도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문 열고 확인해보고. 이 집에서 나와야 돼 당장. 야, 이 집이 안 맞다. 나무에 매달려 있던 검은 형체가 엄마를 데려가고 이제 제 동생까지 죽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 끔찍한 나무가 없는 곳으로 당장 도망쳐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갑자기 이사 갈 수는 또 없어요. 고민 끝에 동생과 같이 유명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벚나무에 들어 앉아 있네. 아유, 무슨 일은 악기가 이런 나무를 집에 뒀어?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벚나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베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그럼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죽이라고 시킨 사람도 그렇고 손을 댄 사람도 그렇고 다 죽을 수 있다고. 죽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고. 저희 종교 세계는 다 해봤어요. 그래서 신부님 오셔가지고 성수도 뿌려보고 소금도 뿌려보고 저희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저희의 갖은 노력이 효과가 있었는지 동생도 저도 더는 나무 귀신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게도 엄마의 흔적이 가득한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었던 거죠. 네. 얼마 후 늦은 저녁, 야식을 사들고 집에 돌아오고 있었어요. 야, 은지야! 2층 테라스에 동생이 서 있더라고요. 치킨 먹게 1층으로 내려와. 야, 이은지! 그 순간 동생이 은지야! 상체를 난간 밖으로 축 늘어뜨리고선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동생을 부르는데 아무리 불러도 정신을 차리질 못했어요. 그때 동생 위로 새하얀 뭔가가 납불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올려다보는데 지붕 위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여자는 지붕 위에 서서 동생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당장이라도 동생을 해칠 것만 같았어요. 얼른 집으로 뛰어가려는 순간 동생은 조금씩 난간 아래로 미끄러져 갔고
마지막 순간 겨우 떨어지는 동생을 끌어안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정말 다행히 동생은 다치지 않고 제품에 안겨 있었어요. 저는 그 길로 전국 방방곡곡 유명하단 무속인은 다 집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모두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여기는 묘지터다. 라고 죽은 딱 사람,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죽은 사람들이 사는 데에 왜 자리를 잡았냐.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이제 귀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었던 거죠. 지붕에는 여자 귀신이 있는데 니네 집 지붕에 있다가 옆집 지붕으로 갔다가 계속 그런다고. 여기서 사람이 죽어서 나가면 옆으로 갈 것이고 옆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이쪽으로 올 거고. 아, 아저씨고 저 아저씨. 할 거라고. 저희가 집을 지은 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데요. 터에 자리 잡은 악귀들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씩 죽여 내쫓기 때문이에요. 엄마, 그 다음은 아저씨, 그리고 이젠 제 동생을 내쫓으려 하는 겁니다. 저는 당장 동생을 데리고 엄마가 지은 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 집에 이사 오던 날이 생각납니다. 엄마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행복한 나날을 꿈꿨듯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도 나무 그늘 아래 같은 꿈을 꾸고 있진 않을까요?